형도 있지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식상이 공망된 형태로 자기가 식상에 관련된 일을 가담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의 수단도 이 충인의 형이죠, 그죠? 이 양반이 어떻게 살냐? 저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삶의 무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부산에 가면 사상공단이라고 해요. 사상공단. 사상공단에서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제조업을 하고 식신상관은 그 기본 제조 행위죠. 교육, 제조, 생산, 기르는 행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뭐 공망을 했으니까 빵꾸가 뻥난 거잖아요. 이 빵꾸나 뭐냐면 이게 임대로 얹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배가 쓰는 것도 임대인데 그 위에 구석을 또 전전세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할까? 제조 가공을 하니까 잘 된 거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뒤에는 자기가 오히려 전세 들어간 선배 턱까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부를 다 통으로 전세를 내서 쓰다가 또 잘 되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금융 비용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사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산 거예요. 사고 나서 2년, 3년이 지나니까 반드시 흔들림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때까지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오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거들이 나버린 거죠. 그건요, 목이 오고 화가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가 와서 망했다 이런 거 다 책 보면요, 다 거의 막 한 7, 80% 말장난입니다.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간단해서 그릇의 분. 그릇의 분을 벗어난 거죠. 그릇의 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 정리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저 조만한 강가에 그것도 뭐냐면 다시 공망의 모양을 한 식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밭이 자라는 곳에 오리를 키우면서 그 유황 오리알을 한 거예요. 유황 오리알. 그게 딱 식상이 공망한 모양이거든요. 경계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물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렸다 하면 뭐예요? 물 들어오면 강이고 물 빠지면 흙이고, 그런 식상의 터에서 오리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유황 오리알을 해가지고 소공동 지점에 롯데 소공지점 납품 시작하다가 그 뒤에 영등포 지점부터 쫙 해서 이제 요 오리알을 딸릴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시 있어가지고 2000년인가 2001년도에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여차저차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좀 이제 한 10억 넘게 이제 세이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진절이 난다 이거예요. 이게 오리 똥 냄새가 갑자기 막 쳐다보면 막 어지럽고 막 현기증 난다 이거예요. 이제 내게 때려치우고 좀 깨끗한 거 하고자 한다 할 때 제가 뭐냐면 격도 따질 것도 없고 뭐 다 따질 것도 없어요. 물론 격은 여기에서 식신공망이라고 하는 걸 따져 놓은 거잖아요. 망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봐라. 폼 나는데 가봐라. 가는 그날부터 3년 안에 또 망한다. 그건 목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요, 화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요. 무엇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릇의 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지지에 있는 모양새를 잘 보고 그것이 갖는 한계성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뒤에 전화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또 전화 와가지고 정말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망하나 안 망하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똥을 사랑하기로 했답니다. 오리똥아 이러면서 역시 나는 똥냄새 맡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더라도 어디에다가 남이 망한 자리에 경매한 물건, 경매로 나온 물건에 내 집을 새로 세운다. 그게 뭐냐면 수분. 자기 그릇에서 부여된 것을 수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무일주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지지 환경이 부여된 조건. 이렇게 아주 여기에 형이 들어가서 뭐 의료적인 인자도 들어가고 식상의 행위도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오리 잡으러 다니는 거 보이죠? 오리 잡으러 다니죠. 요 놈이 오리고 그죠? 나는 잡으러 다니는 범이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업을 저기에 아주 능숙해지면요. 딱 직업을 2개, 3개 안에 반드시 집을 수 있어요. 저걸 훈련을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쟁이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 학적으로 연구하신다면, 저런 것에 치중해서 어떤 그 인간의 운명 분석의 수단이 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이고요.
또 질문을 또 몇 개 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은 예, 골고루 좀, 예. 그 여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분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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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대학교 석사과정의 박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명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예.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소중한 시간으로 예, 제 예. 인생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명리에 대해서 기초가 없다 보니까요. 예.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예. 뭔가 어떤 그 느낌은 와요. 틀도 오고. 예, 예. 근데 막상 이제 예. 제 사주에다 대입을 하려니까 예. 욕심이 생겨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가 지지가 이렇게 온통 유금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운도 예. 해자축으로 갔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예. 앞으로 이제 그 인묘진으로 가게 될 때 예, 예. 이제 양으로 가니까 그렇죠. 예. 여자니까 이제 좀 술할 것이다. 예, 예. 그게 이제 여자니까 술할 것인지 예. 아니면 사주가 이제 온통 음체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예. 두 개 다죠, 두 개 다. 그게 다 두 개 다니까 폭이 크다고 보면 되죠, 두 개 다. 네. 요게 뭐 이런 패턴을 왕래하는 팔자다. 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 팔자에 근본적으로 인호술이나 해묘미 인자가 많은 그 구성이 되어 있는 팔자는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벌써 뭐냐면 오빠 덕에 살고 남동생 덕에 살고 아빠 덕에 살고 이게 많아요. 네. 근본적으로. 근데 뭐냐면 유가 중복하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양을 보는 인자가 약하므로 운까지 뭐예요 보조하지 못할 때는 고달플 때는 이렇게 고달픔이 확 쏠리겠죠. 네.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그 일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한번 운이 또 다시 뭐예요? 양대운 돌아서니까 대운에서 양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요소와 오고, 그 다음 몸이 여인인데 무엇으로? 양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요 패턴을 왕래하는 어떤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미 뭐냐면은 이 양기가 이미 잘 부여된 사람들 살아도 요렇게 사는 거예요. 논팽이는 논팽인데 맨날 쓸 돈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요런 패턴 안으로, 요 안에 있는 패턴으로 도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도는 패턴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전반부나 후반부, 또 그 대운의 어떤 변화에 의한 삶의 양상이 좀 극단성을 많이 가지죠. 굉장히 힘들었다가, 네. 좋을 때 완전 크게 뜨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저기 선생님 강의 내용이 예, 예.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를 좀 입증하는 차원에서 예.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예. 제 사주는 지지가 전부 유금입니다. 예. 유신유유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유금 아까 말씀하신 예, 예. 대로 이렇게 이제 재물을 이렇게 응축하는 예, 예. 응축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의 예. 그 재물을 관리하는 예, 예, 예. 그 자체를 금융으로 보죠, 금융. 예, 예. 3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는 여태까지는 이제 제가 종합격이다. 예. 그 유금으로만 다 구성이 돼 있었고 예, 예. 그동안 이제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아주 내가 운이 참 좋았구나. 예, 그게 아니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안 틀렸어요. 예, 예. 제 느낌으로는. 근데 예, 예. 남들은 저보고 예. 그 좋은 직장에 그렇죠. 그 없구나. 꽃방석에서 왜 가시방석이라고 하느냐. 내가 볼 땐 꽃방석인데 왜 본인은 자꾸 가시방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예. 배부른 소리 한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벌어먹고 사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남편 있고 애들 다 있고 예, 껍데기 다 있는데. 왜 그러냐. 예, 그리고 예, 정말 예. 이제 뭐 힘들다 외롭다 그러면 예. 자, 배부른 소리 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예, 예. 참 아이러니. 이제 인묘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이 말도 못해요. 예, 이게 예. 이제 유금인데 예. 인묘로 가서 야 예. 이거 유유충이 들어오면 나는 이제 이거 죽는구나. 예. 드라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예, 이제 세신충왕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예, 예. 예. 죽는 거나 아닌가? 뭐 예,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예. 오늘 이제 선생님 강의를 예. 들으면서 예.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인식이 지금 이제 변환이 되는 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일단 하여튼 이 오늘 선생님 직업론에 대해서는 예. 그
그 제 사주를 볼 때는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주에 상관없이 예.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세상 이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덩어리만을 문도 상징하지만 작은 공간에 가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소위 알맹이다, 알맹이. 그죠? 목은 뭐냐, 퍼석하게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에 핵 벌어져 있는 거고. 그죠? 금은 뭐냐면 가장 작은 곳에 예, 가치 있는 것을 담아 놓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금융, 금전, 또 실제 사물도 단단하고 굳어진 것, 그 다음에 금속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이 재성이든 관성이든 비겁이든 상관없이 뭐냐면 그런 금융 조직이라든지 재무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게 되고 또 그것을 뭐냐면 뭐예요? 세상살이와 약간 어긋난 정리를 잘하는 곳이 뭐예요? 주로 이제 그 종교라든지 사찰 이런 걸 의미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예, 해가 뭐예요? 이제 넘어가는 서방 정토 지문이죠. 그죠? 예, 서방 정토로 넘어가는 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서가 어디에 통하고 예, 종교적인 정서 중에서도 성문, 예, 석가모니의 어떤 문문에 관련된 정서와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 잘 통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금융, 교육, 종교 이런 건데 정서적으로 이런 이제 역학적인 철학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어디예요? 예, 이 해 떨어지는 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자꾸 정서적으로 자기한테 영향을 주니까 남들은 말이에요. 절에 종소리가 귀찮은데 나는 절에 종소리 들으면 하는 게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지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피와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예요. 피와 고기. 그래서 피와 고기를 구성하는 정보가 뭐냐면 동물의 세계를 분류하는 방법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숭이의 피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원숭이적인 생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는 뭐냐? 생각은 안 그러한데 피와 고기를 담아내는 인자가 그러함으로 그죠? 이러는 내가 미워가 되는 거예요. 청간하고 지지가 왜곡이 심할 때 그 노래 가사 있죠? 예.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죠? 예.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바꿀 수 없는 모양새는 뭐 이미 드러난 몸이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다가 말아서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직업적인 인자가 그게 관이 투출 안 해도 그리 가고 제가 투출 안 해도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직업적으로 관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인묘 대운이 들어올 때 묘유상충이나 인신상충이 발생하죠. 이때에 기본적으로 요 논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안팎으로 힘들고 고달프면서 가다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하는데 그 묘유상충에 대한 희생인자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내게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육친들과의 결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충에 의한 해로움 어느 정도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오면서 또 내게 뭐예요? 여러 가지 보상이 동시에 따르는. 그렇게 이 세상에 뭐냐면 기륭은 항상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흉과 완벽한 길은 없다. 만사형통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봄에는 가을바람이 불기 어렵다.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은 어디에 더 민감하냐면 봄바람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가을바람이 안 부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필요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자연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 엄연한 운동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딱 전제해 두시고 묘유상충에 의한 해로움은 있다.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양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발전을 얻게 된다. 이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기중론이 아니라 설례론적 입장에서 볼 때. 참고로 관이 투출했습니다. 관이 투출했으면 관이 뭐냐면 관의 분. 이제 관의 분이 뭐냐 관이 투출만 해 있고 지지에 세력이 없잖아요. 고행적인 대세가 없으면 투출했다는 말은 로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명예 이렇게 공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명예 중심의 금전활동, 사회활동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 분을 따름으로 남편의 기본적인 덕을 입을 수 있으나 그것을 버리고 경제적인 실력을 구하거나 세속적으로 큰 결과를 구하는 일에 가담하면 반드시 굴곡을 심하게 만난다.
이격에서 한치도 틀릴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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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양인 남자가 예. 양인 운인데 이 양인이라면 12시 천간지지 신살의 양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 양과 예. 그럴 때 이 남자분이 만약 결혼을 전제로 어떤 결혼할 때 예.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남자분은 그러니까 양운이 아니 그러니까 양인 남자가 양운일 때는 네. 어떤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다 자기 뜻과 마음의 현실 다 상하지 않는 인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만약에 그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은일 때, 그러니까 은인 여자가 네. 은일 때 신자친이나 사입출 또는 양일 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네. 이 남자는 만약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간다면 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은일 때 양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면 예. 그 여자 자체는 운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부인은 뭐냐면 서방님이 잘 안 해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여인은 뭐냐면은 여인은 양대원을 만나 있다는 것은 남편 부족하더라도 그에 대한 마음의 보상이 자기가 자 그렇게 이거죠.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 차이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낙천성 이걸 요 기준을 뭐냐면 낙천성 인자와 그 뭐냐면 염세성 인자로도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준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인이 양대원을 만나면 그냥 뭐 서방님 조금만 잘해줘도 어이 고마워 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음대원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어지간히 잘해줘도 누구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아빠는 이런데 당신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예, 상관없이 만나는 그 효인이 있잖아요. 예. 보통 그러니까 용신이랑 희생관계로 궁합을 보잖아요. 예. 우리는 연월일치 합이라든지 예. 흘러가는 대부분인데 선생님 견해는 어떤 식으로? 그게 뭐냐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지 구성 정보에 의한 뭐 우리가 필요한 정도에서 오행 조화라든지 뭐 합의 삼합의 인자를 보죠. 그런 궁합 고정적인 궁합이 있고 궁합도 사실은 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그 궁합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고정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궁합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궁합적 조화도 무엇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 일호일흡에 운하고 동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기운적인 변화에 의해서 끝없이 뭐예요? 내가 음양을 섭취해내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꽃하고 나비하고 궁합이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궁합의 조화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겨울 바람이 불면 그리움만 그렇게 아시겠죠? 궁합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정 형식을 이루게 해서 어떤 아주 안락한 가정을 이룰 수 없도록 이미 기운 자체가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궁합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조화도 외에 아까 이런 음양이 있었죠. 음양에 의한 그 개인 정서의 어떤 수용성 이것에 의해서 크게 한쪽이 좀 좋아하게 됐다가 한쪽이 좀 이게 절묘하게 좀 맞아가면은 뭐냐면 가정 형식이 잘 안 흩어지는데 둘 다 뭐냐면 남자가 양대원에 노출되고 여자가 음대에 노출되면 끝낼까 이러면 그래 찍어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아시겠죠? 그렇게 궁합이란 고정적으로 조화도가 좋고 나쁨은 있지만 무엇에 의하여 세월 유전에 의하여 끝없이 전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 인자를 보시라는 거죠. 그럼 남자 예. 양이 양대를 만났다는 것은 예. 그 육신의 10신 중에 비법을 만났을 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육신을 배우면 제가 뭐냐면 육신을 다 파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주 해석을 하는 데서 육신을 빼고 설명한다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대부분 다 뭐냐면 이런 그 오행의 강약, 희기, 육친론 이런 데 매몰되어 있는 습성 때문에 뭐냐면 더 큰 틀을 갖다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겁이 드러났을 때라도 그 음을 채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가 남자 경신일주가 물론 기본적인 일지 비겁이 있어서 배우자 조화를 좀 떨어지지만 경신대운을 만났을 때 천간으로 경신, 천간 지지 신유대운을 만났다. 이럴 때 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마누라하고 보통 비겁 태왕이 돼서 마누라가 아프거나 뭐 부부인의 갈등이 온다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요.
부인이 좀 몸이 좀 시들할 뿐이지 둘이서 서로 챙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면 다른 희생이 오는데 사업적으로 뭐냐면 돈을 벌긴 벌잖아요. 금운동 때문에. 벌어가지고 인간관계에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해요. 아니면 이제 재물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비겁의 해로움이 그리고 배우자한테 가서 부인하고 부인이 몸이 아파 누워있든지 아니면 저 해외에 해외 나가고 기러기 아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 둘이서 쪽쪽쪽 난리 난다니까요. 맨날 사랑해야 돼, 이게. 물론, 이렇게 봐도 맞고, 저렇게 봐도 맞는데, 아까도 이 설명드린 이런 어떤, 큰 틀의 간섭에 의한, 이 분화된 모양을, 부기빈천도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의 4가지 패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궁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를 집어넣어서 계속 뭐예요? 이쪽이 좋아했다, 이쪽이 좋아했다가, 둘 다 등 돌렸다, 둘 다 끌어당겼다, 이렇게 환경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최 회장님. 예. 저희 5시까지 예, 거거든요. 예, 예. 13분 남았는데 예. 우리 최 회장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언론인들이 아마 좀 안에 계시는데 예, 예. 혹시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좀 질문 좀 하시죠. 석하 선생님 밝혀있습니다. 좀 질문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저기 해서 저기 좀 볼게요. 5시까지만 하고. 예, 예. 질문 하나만, 예, 예. 지금 우리 의향을 하면서 예. 제가 동방대학원에는 지금 이제 석박 통합 정한석입니다. 예, 예. 좀 전에 그 음장을 여쭈었고 예, 예.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하게 돼서 움직이는데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참 모르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도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예. 그 방위학상에서 오는 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예, 사고하는 예. 사람도 움직여야 돼요. 예, 예. 내가 약을 구해야 한다, 뭘 구해야 간다. 예, 예. 하는 사람들 중앙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싶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사라고 하는 것이 그 옮기리자의 집사자죠. 그죠? 주로 옮긴다. 이라고 하는데 그 이는 뭐냐면 대체로 뭐냐면 글자 생긴 모양이 뭐 벼가 많아서 이 공간이 이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없어서 좀 대체로 넓혀 나간다는 의미의 어떤 이동을 이라고. 예, 망도 있습니다. 망은 뭐냐면은 이곳에 도저히 이 살림을 유지할 수 없어서 도로 줄여서 가는 것을 망이라고 좀 망했다는 거죠. 도망갔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와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사를 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보통 뭐 식신이 장생을 만나든지 뭐 지지식신을 만나서 살림살이 확장성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하고 도리어 편인이 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비겁이 들어서 그 재분탈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이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죠. 근데 이사하지 마라 하는데 이사하거든요. 그건 물론 이제 망도 뭐냐면 사실은 옮기는 거에 그대로 편입시켜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사의 시기에 관한 문제, 그걸 우리가 육신적인 인자를 주로 많이 근거해서 이사해도 좋다 나쁘다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와 망을 그냥 이로만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는 어떤 그 측면에서 가는데요. 이것도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가는 이사는 줄여가는 운이 아무리 더러울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예, 예. 망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거는 방향도 불론한다. 그죠? 망해서 가는 거니까. 예, 예. 자, 그럼 이든 망이든 뭐냐면, 움직임의 인자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보시면, 지지에, 거기도 뭐냐면, 우리가 주로 천간적으로 봐서 육신적인 습성을 잡고 다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사람이, 요 돼지 쪼리를 만나면 이게 뭐예요? 당류자가 돼지자를 만나면 뭐가 되죠? 그 다음 상문 쪽에 역마 이런 것들이 걸리죠. 그죠? 이런 팔자들이 큰 요걸 뭐냐면은 크게 자기를 담고 있는 어떤 그 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 터를 어떻게 해요? 충동케 하거나 역마에 의하여 동요케 하면 이 글자가 비겁이든 뭐 편인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곡사는 우리가 상문조격에 의한 어떤 곡사 초상인자도 이렇게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동반 이동 변동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요 연월에 관해서 이렇게 그렇게 격각하게 하거나 이 역마를 만들어 줬을 때에 기본적으로 또는 충했을 때죠, 그죠? 이게 발생하는데 언제 이제 결정적으로 큰 이동이나 변동이 발생하느냐면 이 충할 다음 글자가 맨 마지막으로 완결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 명조 같은 요 경우에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술이 오면은 작년이 술년이죠, 그죠? 그럼 이 술년도 무엇을 충동케 해요? 신에 대해서 술이 역마와 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또 이거 설명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신에 대해서 술이 역마와 같은 작용하는데 충은 아니라도 그 다음에 요 유년에 움직일 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 해년에 요걸 충동하게 하는 인자가 이런 경우에는 요 해에 말만 분주하다가 마지막으로 충동하거나 흔들 때, 그래서 요걸 좀 더 쉽게 술년해년 하지 말고 인년묘년으로 간다고 합시다. 인년묘년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자 집을 오랫도록 뭐예요? 살았던 집을 팔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인년에 이제 막 팔기 위한 충동 동요의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생겼는데 뭐가 남았으면 다음 해에 충할 것이 남아 있으면 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걸 징검다리 효과라고 하는데 한 발짝은 움직였으나 뒷발이 안 떨어진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원리냐면 이제 뭐 아주 무식한 비유를 제가 할게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아직도 뭐 할 게 남았으면 누를 게 남으면 바지를 못 올리죠. 바지를 못 올리면 문짝을 열고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할 것이 남아있다면 또는 청산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매매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매매만 이루어진 것이다. 계약금만 받은 것이다. 그 다음 단위가 큰 것들은 뭐예요? 설왕설래할 뿐이다. 자, 그렇게 해서 충동인자에 의해서 보통 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어난 날이나 시에 있는 것은 보통 이제 이건 오랫도록 보유했던 것들로 보고, 여기 있는 것은 단기간 보유했거나, 그다음에 아예 상가로서 이렇게 임대를 주었던 물건, 이런 것들을 주로 내가 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보통 일과 시에서 주로 많이 보죠. 그다음에 이제 방향에 관한 문제는 이제 워낙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12신살에 의한 그 이론을 주로 많이 활용해서 그 상승 번영의 이자가 어느 쪽에 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참작에 쓰고요. 일단 실제로 이제 이사 여부에 관한 대부분 다 뭘 팔리는 문제, 이동하는 문제인데 이든 망이든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되죠. 이런 어떤 조건이나 제한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할 것이 없는 연에 가야, 그럼 진년에는 뭐예요? 다음에 충할 게 없죠, 그죠? 요 명조 안에는 만약에 이 명조에 술이 남았으면 언제요? 언제 다 정리된다? 진년에 이르러야 인이 한 번, 그 다음에 묘가 한 번, 또 진이 한 번 이렇게 해서 다 눈 뒤에 바지를 올린다, 그죠? 이제 잊어버리시겠죠? 예. 그래서 아직도 뭔가 청산해야 될 게 남아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런 한 해 한 해에 그걸 청산하고 교환하고 하는 일이 하나하나 생겨요. 생기는데 보통 단순하게 그 이사나 이주의 문제는 저런 어떤 형태로서 결국은 한 발 찍고 마지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로서 의미가 많으냐면 요 시기 충 이후에 다가오는 어떤 대운이나 또 세운의 움직임이 재성이나 식상을 도우는 거나 물이 짓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에서 좋다 나쁘다인데 그게 이사에서 좋다 나쁘다 본다 이 논리를 알게 되면은 이사를 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반드시 뭐예요? 이동하고 변동할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 제발 가지 마라 해도 가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양내간을 만났는데 예. 지지 않으면 양내간이면 예.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전제한다면 보통 우리 팔통사주 많이 하죠. 양팔통, 음팔통 그죠. 이게 남자가 양팔통이면 뭐 하여튼 뭐 일렐놈이고 그죠. 여인이 음팔통이면 그것도 골통이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인이 양팔통 하면 뭐예요? 여인이 양팔통 하면 기본적으로 몸은 여인이 뭐예요? 음에 속하는데 계절은 뭐냐면 시끄럽고 빵긋빵긋 웃는 계절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명주 안에서 뭐예요? 조화력이 훨씬 더 있는 것이고 남자는 뭐예요? 이렇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양년 양일에 태어난 남자, 양년 양일에 태어난 남자는 딱 여러분이 꼭 술사로서 뭔가 한 방에 탁탁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양년 양일에 태어난 사람이 한 30 전후에 이런 사람이 오면 야, 너 할 거 봐 다 해봤구나.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양년 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원래 양에 속하는데 근본적으로 짝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새 짝을 지으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습니다가 결국 답으로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남자는 음년, 음일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실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먹은 놈은 말이 많고 말이 없고, 못 먹은 놈은 시끄럽고,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채워 였는 동작이 세면 양은 뭐예요? 채워 였는 동작이 충족되기 때문에 떠들 필요가 없는 게 음양합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욕심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닿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